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 만났네요. 자, 교과서를 한번 펴봅시다. 오늘은 조금 교과서 앞부분을 다시 봐야 돼요. 차례를 펴보면 아니 대단원 1을 들어가는 날이에요. 오늘 드디어. 와, 대단원 1을 들어가다니. 벌써 교과서를 이만큼이나 뗐어요, 여러분. 이만큼이나 배웠어요. 자, 차례를 보면 1. 나 자신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행동, 자아 정체성, 삶의 목적, 그리고 행복한 삶까지. 우리 많이 배웠네요. 그리고 2로 넘어가면 타인의 관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타인의 관계에서 첫 번째 중단은 가정윤리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정, 그 다음에 성윤리, 이웃생활 등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나죠? 네. 먼저 가정윤리, 중단원 1 가정윤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교과서는 115쪽이고요. 소단원 1. 가정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입니다. 교과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듣기나요? 잘 듣게 할 텐데. 자, 가정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학습 목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네, 다들 잘 읽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15쪽에 보면 생각 열기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한번 답해 봅시다. 위의 사진들에서 알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은 무엇일까? 위의 사진들에서 알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생님 봤을 때는 첫 번째 사진에서는 국수를 등에 업고 있는 아이에게 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의 수술이 끝난 후 가족이 모여서 이걸 축하하듯이 함께 식사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빠가 엄마 머리에 이렇게 살짝 장난을 치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세 번째 사진은 아버지가 전쟁 중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니까 큰 딸이랑 작은 딸이랑 뛰어가는 모습 보세요. 뒤에 보면은 아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모두 가족이 신나서 아빠의 품으로 이렇게 안기려고 하고 있죠. 마지막 사진은 이거 정말 뭉클한데요. 아들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안아주는 모습. 제가 볼 때는 가족들 간의 이렇게 친밀함,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애정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거, 이 가족을 사랑하는 거. 네. 예시 답안을 보니까 서로 친밀하고 정을 나누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이런 사진들을 볼 때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교과서로 가서 가정의 의미와 역할. 우리는 가족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삶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성장한다. 이처럼 뒤에 이렇게 괄호를 쳐주세요. 괄호를 쳐주세요. 친밀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를 뭐라고요? 가정이라고 한다. 가정은 주로 결혼, 출산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오늘날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사례를 읽어보자.
경기도 어느 한적한 마을에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11명의 대가족이 산다. 아내 박 씨와 지체장애를 지닌 남편 유 씨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아 결혼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지적장애인이 8명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식구가 1명 더 생겼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딸아이를 입양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입양한 지 15년이 지났다고 한다. 식구들 모두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지만 이들 모두 언제나 가장 어린 딸아이를 첫 번째로 챙긴다. 이들은 딸이 이 세상을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위 사례는 입양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이 새로운 형태잖아요. 이렇게 결혼과 출산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가족이 어떤 건지 볼 수 있었네요. 위의 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들 이거 가화만사성이라는 성어 압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뜻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이 말을 가훈으로 쓰는 집도 아마 많을 거예요. 네,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잘 떠올리면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화만사성으로 오행시를 한번 지금부터 지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한번 자극해 봅시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잘 이루어진다 하는 점. 자, 예시 답안을 한번 참고해서 적어보기도 하고 예시 답안이랑 내가 적은 거랑 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꼭 예시 답안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예시 답안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 답안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평소에도 화가 많이 나게 되고 만 가지 근심이 쌓일 것이다. 그러니 가정에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고 성품을 너그럽게 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살펴봤고요. 교과서 117쪽으로 가서 이처럼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다. 밑줄 치고 가정의 여러가지 모습이라는 글자인데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가정의 여러가지 모습이라는 글자인데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해두고 그러면은 뭐가 있는지 그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펜 들고 따라오세요. 사회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서로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동그라미 1 시설가정. 이런 시설을 통해서 가족의 인연을 맺게 된 가정인 거죠. 그 다음 혈연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입양가정. 동그라미 2번 입양가정. 입양가정은 법적으로 가족이죠. 제가 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네. 그 다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동그라미 3번 다문화 가정.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권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고 그러면 그 가족은 여러 가지 문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조손가정 동그라미 4번. 조부모와 손자 가정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5번인데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5번 한부모 가정. 요즘에는 이렇게 가족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자, 시설가정, 입양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렇게 5개 잘 체크하시고요. 그럼 가정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다음 기사를 읽어보자. 근데 요즘에는 진짜 여러 가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미혼모 가족도 있고 뭐 자녀가 없는 딩크족도 있고요. 노인들로만 구성된 노인 가족도 있고 재혼 가족도 있고 뭐 기러기 가족도 있고 주말 부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있어요. 일단 이 5가지만 체크해 줄게요. 수학을 공부하고 교수로 한평생을 보낸 조 씨는 부모님의 삶의 태도가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말한다. 조 씨는 높은 사람이든 동네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든 따뜻하게 대하는 부모님을 보며 사람은 모두가 귀하다라는 이치를 저절로 깨달았다. 또 어떤 사람과도 즐겁게 식사하며 대화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진실한 태도를 부모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말한다. 가정에서 배우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자녀들과 매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잠들기 전 아들, 딸, 남매를 비롯한 온 가족이 오늘 가장 좋았던 일, 다행이었던 일, 감사했던 일, 가족 중 한 사람의 장점 등 4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눈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소통을 통해 인성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네, 위 기사의 주인공은 부모로부터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내 자녀에게 다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는 가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20번째 줄, 교과서 117쪽 20번째 줄 여기 사이에 가정의 역할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가정의 역할이라고 적어주고 동그라미 1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태도를 알려주고 동그라미 2번 인간의 도리를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동그라미 3번 정서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의식주를 비롯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가정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여기 날개에 체크하시고요. 사회에서 우리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학 기술 발달됨에 의해서 이렇게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많이 태어나진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거.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죠.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가정 또는 혼자 사는 사람의 상당수가 가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력, 정서적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이를 먹고 늙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에서 다 같이 해줘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뭐가 있는지 동영상 한번 볼게요. 야! 아! 자, 이젠 네 차례야, 윌슨. 나 윌슨 알까기 실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하하, 무시 안 한다고. 안 할래, 재미없어. 아니야, 끝까지 해. 아, 역시 혼자 노니까 심심해. 이 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이 시간이 누구지? 안 돼! 문 늦게 열어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너 양순이 짐은 뭐야? 사정이 생겨서 며칠 신세 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절친이니까 거절하면 안 돼! 당연하지! 아, 재밌다. 안 돼! 그거 내 컵이거든? 뭐? 여긴 내 집이거든? 내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거든?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거 내가 가져온 컵 맞거든? 네 거 내 거 그렇게 따진다 이거지? 그럼 너 이제부터 여기 넘어오지 마. 너랑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더니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참 이상하죠? 분명 처음에는 한 집에 같이 있어서 좋았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예민해지는 걸까요? 바로 고립효과 때문인데요. 고립효과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때 심리와 행동이 격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장기간 남극에 파견된 연구원들과 고립되어 생활하는 군인들에게 발견된 이후 연구되었기 때문에 남극형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죠. 일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데 누군가 내 옆에 앉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도 고립효과 때문입니다. 개인 거리를 침해당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미국 메릴랜드주 해군병원 연구소의 알트만이 이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의 과제를 풀도록 했는데요. 두 사람은 침대, 변기, 테이블, 그리고 의자가 있는 가로 3.5m, 세로 3.5m의 방에서 열흘 동안 함께 그 과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중 한 그룹은 실험 기간 동안 자유롭게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산책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다른 한 그룹은 실험 기간 내내 그들의 방에서 떠날 수 없었죠. 그리고 실험 결과 비고립 조건에 있었던 그룹의 방은 변화가 없었으나 고립 조건에 있었던 그룹의 방은 침대를 비롯하여 테이블 위의 자리, 의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결국 고립된 환경에서 장시간 있을 경우 서로의 공간을 보장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증거겠죠. 고립 효과. 좋아. 그럼 친구의 개인 영역을 존중하기 위해 내가 잠깐 산책을 다녀와 볼까? 케키. 저기 친구야. 여보세요? 뭐? 이제 집에 와도 된다고? 돼? 완전 돼? 나 때문에 불편했지? 그동안 고마웠어. 나중에 한턱 쏠게. 나간다. 다시 방이 넓어져서 좋긴 한데 있을 땐 귀찮더니 왜 없으니까 또 허전하냐. 나 윌슨 알까기
네, 잘 봤죠. 가정에서도 이게 가족 구성원끼리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주로 발생하는 갈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가족 간에서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생겨나요. 네, 여기 생각이나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갈등 체크하시고요. 자, 어른 얘기에 말대꾸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편에서 하지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너무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이해를 하고,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 자, 청소를 온 가족이, 대가족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생은 하지 않고 쏙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야 너도 엄마 아빠 좀 도와드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바쁘단 말이야 이러면서 안 해버리면 불만이 쌓이죠. 이거는 비단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다 같이 청소를 하는 건데 누군가는 빠져서 안 해버린다면 불만사항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큰 불만이 될 것 같은데 자 읽어볼게요. 또한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도 있다. 집안일처럼 가족이 함께 힘써야 하는 일을 누군가 혼자 짊어져야 한다면 불만이 쌓이기 쉽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밑줄을 위에도 안 쳤네요.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지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족 구성원들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아까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약간 울컥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주면 되잖아 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됐는데요. 그거 밥 먹을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는 안 먹는다고 했나봐요. 근데 이게 안 듣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니요 전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줬으면 됐을 텐데 얘는 또 물어봐서 짜증이 났고 아버지는 못 들었는데 다시 좋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성질을 서로 내고 있네요.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도 있다. 잘못된 태도나 언어 등은 그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짜증을 내버리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쵸?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해 나가기 어렵기도 한다. 그래서 올바르게 의사소통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쵸? 올바르게. 그리고 가정도 여러 구성원이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 내의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따라서부터 밑줄 칠게요. 우리는 가정 내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여기고 이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쵸. 가족 사이에서 있는 이 갈등이라고 해서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으로 좋은 계기를 여기고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좀 좋게 해야 되겠죠. 가족의 갈등을 푸는 7단계를 여러분들 교과서 여기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발생한 갈등 밑에 여기에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치는 이쪽이고요. 여기 필기를 할 부분을 선생님이 타이핑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것 같죠? 잠시만요. 저 부분에 필기를 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네요. 교과서 118쪽 여백에 왼쪽 여백에 적으시면 돼요. 가족의 갈등을 푸는 7단계 1.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요. 2. 갈등의 소통. 문제가 뭔지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의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갈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을 모아야 돼요. 갈등에 대한 소통. 세 번째, 발상 모으기. 이건 뭐냐 하면 가족이 함께 여러 가지 발상, 생각, 상상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거죠.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발상들을 모아보는 거죠. 네 번째.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떠올린 다음에 해법을 선택해야 돼요. 해결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결과를 고려해서 해결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했으면 이걸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실행을 해서 괜찮은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책임감 있게 실행해서 이걸 수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효과를 체크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효과가 좋았느냐를 체크해봐야 돼요. 효과를 점검해서 이게 괜찮았는지 다시 1번부터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해결 방법이 괜찮았는지 해결 방법을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 있겠죠. 가족의 갈등을 푸는 7단계. 첫 번째 문제가 뭔지 문제 내용을 파악하고 갈등의 소통. 이 갈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을 일단 모은 다음에 해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3번, 4번. 그럼 해결 방법이 예상되는 결과를 이렇게 고려한 다음에 해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을 5번 실행해야 되겠죠. 책임감 있게 수행해보고 6번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체크를 해보고 1번부터 다시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평가. 이게 괜찮았는지 아니었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겠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119쪽에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면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아빠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엄마 몫입니다. 아무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엄마는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배고파. 빨리 밥 줘. 아빠도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엄마는 출근 전에도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모두 혼자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엄마는 결국 너희는 돼지야 라고 쓴 쪽지 하나만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네,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 돼지책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위의 이야기에서 일어난 가정 내 갈등은 무엇인지 써보자. 제가 볼 때는 이게 엄마랑 제대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고 집안일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에게만 너무 많은 일들을 떠넘긴 건 아닐까? 네, 그래서 이게 엄마도 속상해서 이렇게 폭발해버린 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시답을 한번 볼게요. 아마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가족 간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없었고 그래서 역할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엄마한테만 많은 역할이 맡겨졌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 맞죠? 네. 네, 이야기 속 인물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 후의 이야기를 상상하여 써보자. 한번 써볼까요? 네, 엄마가 없어지자 이 남자들 3명이서 뭔가를 했어야 됐겠죠.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뭔지 자기들도 해봐야 느끼겠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구나 하는 걸 혼자서 하기엔 버거웠겠구나 하는 걸 직접 해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러다가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엄마한테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엄마가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새로 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엄마가 없어지자 아빠와 두 아이는 설거지를 하지 않아 지저분한 식탁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침대도 정리하지 않고 집안이 더러워진 상태로 생활하였다.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던 아빠와 두 아이는 서로 역할 분담을 해나가면서 엄마가 집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아빠와 두 아이를 위해 많은 일을 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엄마의 빈자리를 이제 느꼈네요. 아빠와 두 아이는 엄마를 찾아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고백한다. 이들의 고백에 마음에 돌린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고 네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자기 성찰 한번 해보시고 네,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날 혈안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 혈안 무엇이며 가족 사이의 도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